66번 문제는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자료 수집, 간호 요구자에 대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해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입니다. 보기에서 의료와 진료 상담은 의사의 임무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회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각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의 접수, 보수교육의 실시 관리. 각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보수교육을 실시 관리해야 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법정 간호사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입니다. 즉, 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외래 환자는 12명당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외래 환자 9,000명을 입원 환자로 환산하면 750명입니다. 총 환자 수는 2,750명입니다. 이를 2.5로 나누면 1,100명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입니다. 보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누적 자격정지만으로는 면허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어기고 면허를 대여한 조산사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군수가 인정한 사람은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 항목, 진단 방법, 진단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73번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검역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위험인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출국하는 경우 감시를 할 수 있으며 감시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환자와 접촉한 자는 감염병 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체류 지역의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그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22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니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염인에게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인이 감염인 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감염인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그의 주거 요양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시장 군수구청장은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할 때 해당 감염인에게 그 이유와 방법 및 기간을 밝혀야 하며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받은 감염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76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 비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입원, 외료진료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임의급여는 요양급여 이외의 병원 판단으로 제공된 서비스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 내 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며 주민 건강 증진, 예방접종, 검진 등의 공공보건 업무를 관리합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무의촌이나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시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 등 전국 단위를 관리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유군 유구에 한 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합니다. 다만 시유군 유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유군 요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위험이 긴급한 환자, 중증상 병환자, 부상의 정도가 심한 환자 순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계획에 따라 주요 질병관리체계로 관리되는 분야에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구강질환, 산업재해 관련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정신보건의료는 주요 질병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답 보기 해설입니다. 산업보건의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 중심입니다. 학교보건의료는 학교보건법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담배갑 포장지에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위의 내용은 담배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4번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5조 2t에 따르면 혈액권은 체혈 부작용으로 인하여 헌혈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체혈과 사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호스피스의 이용 절차, 호스피스의 치료 방침,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임종 과정의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